제가 오늘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요, 그러니까 1927년도에 일본의 고분샤와 문예춘추사가 공동으로 발행한 초등학생을 위한 아동 교양 전집이라고 할 수 있는 소학생 전집입니다. 문예춘추사의 대표인 기구치캉이 기획 책임 편집을 맡았고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이제 초급용 30권, 그리고 4학년에서 6학년을 이제 상급용으로 해서 50권, 그래서 전체 80권과 별권은 8권으로 해서 최종 88권으로 간행된 책입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동서양의 문학, 그래서 문학이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과학과 미술, 음악 등등의 다양한 내용을 아우르는 종합 전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수학생 전집에 수록된 문학 작품, 그 중에서도 고전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초급용의 외국 문학 작품이 13권, 일본이 11권. 이게 전체 자료는 자료집에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상급용 50권에서 문학 작품이 한 14권? 양쪽 다 거의 비슷한 비율인데, 상급용 같은 경우는 뭐 과학이나 음악, 취미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포함이 돼서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솝 동화집, 그림 동화집 뭐 이런 식으로 동화집을 해서 단편이 이제 초급용에는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 상급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겐페 성세기 이야기 뭐 이런데, 고전 겐페 성세기라고 하는 중세 군기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뒤에 모노가타리 물러라고 해서 이제 모노가타리 이야기라고 하는 형식으로 현대어 역을 하고 아이들이 읽기 쉽게 개작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좀 비교적 장편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급용에는 이제 또 장편이 수록되긴 하는데, 이 앨리스랑 그 다음에 블랙 뷰티 프란다스의 개정도 이거 2번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초급용 같은 경우는 단편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대신 상급용은 이제 글씨도 작고 조금 더 장편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문학과 관련해서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창작동화와 같은 유년 동화집 같은 경우도 뭐 기구치칸 이외에 여러 작가들의 짧은 2~3페이지 정도의 짧은 이야기들이 읽기 쉬운 한자가 들어가지 않는 표기법으로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문예 동화집 같은 경우는 상중하권으로 해서 근대에 좀 인기 있던 소설가 작가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단편 소설, 그러니까 창작 동화를 이미 이제 아카이돌이라든가 아동 잡지에 발표되어 있던 것을 이제 또 다시 수록시킨 내용이 일본 문예 동화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생 전집에 수록된 문학작품을 생각하기 전에 좀 전제가 되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일본 동화집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수록되어 있는 거는 내용면으로는 이제 출전을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신화라든가 군기물, 그 다음에 뭐 근세 오토기조시 이런 고전 문학 작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이미 예를 들어서 근세 후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와야 사자나미와 같은 과거의 고전 작품들을 아이들을 위한, 우리로 말하면 뭐 전래동화, 옛날 이야기 뭐 이런 것처럼 이미 19세기 말에 정착된 상태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재수록하는 형식으로 수학생 전집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생 전집 대신에 수학생 전집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원래 있었던 것을 재수록하는 것 이외에도 기크치강이 이제 1925년에 자기가 이 희곡으로 되게 짧은 희곡을 썼는데, 이게 이제 자기 고향에 있었던 전설을 가져다가 희곡으로 했고, 이거를 다시 이제 아이들을 위한 동화로 만들어서 일본 동화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생 전집의 그런 장르로 봤을 때는 위인전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 위인전의
출전이 될 수 있는 거 아무래도 고전 문학 작품 아니면 뭐 역사서보다는 아마 고전 작품에서 가지고 오는데 이 소학생 전집만의 특징이 아니라 20세기 초 19세기 말이 되면은 이런 역사물과 관련된 교육은 위인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고전 문학에 있는 인물 중심을 이제 단편으로 그 역사 이야기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이제 큰 추세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덕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입신출세와 관련된 훌륭한 사람이 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위인전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물로 봤을 때 이 수학생 전집에는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인기 있는 인물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초금룡의 일본 세계 위인화전 이거는 한 124명 정도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첫 페이지에 이렇게 초상이 들어 있고요. 지금 요게 전체 전문입니다. 한 페이지 정도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거니까 한 페이지 정도로 끝나는데 여기는 이제 히데요시가 그 관백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총리 대신 같은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이제 어렸을 때도 잊지 않고 마을로 돌아가서 어린 때 친구들하고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이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페이지 정도로 끝나는데 일본 역사 동화집에도 또 다시 수록했는데 여기는 이제 한 50페이지 분량으로 이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길게 중편 정도로 수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금룡에서는 상금룡 같은 경우는 장편으로 수록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태합기라고 하는 게 이 이제 태합기 물이라고도 하면서 히데요시를 중심으로 한 전기물이 근세에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져다가 이제 200페이지 가까운 내용이 상금룡에 실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돼서 수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쿠치캉은 이제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본의 충실히 한번 써보았다라고 하고 이제 사건을 이야기풍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전체를 빠짐없이 이제 겐지와 헤이케 두 집안의 성세의 모습을 써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겐페 성세기는 이제 두 집안의 그런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고 몰락을 하고 막 이런 얘기인데 이 문학 작품 자체의 그 주제 그러니까 불교적인 뭐 무상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진혼이라든가 이런 주제가 초등학생 그러니까 소학생들에게 그런 주제 의식이 진짜로 전달이 됐을지는 어쩔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소학생 전집에서 단편으로 그 당시에 인물 중심으로 역사 이야기가 전달됐던 것에 반해서 그 전체를 수록을 시켜서 읽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의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학생 전집의 역사와 관련된 역사물, 역사 이야기는 근대 초기 국정교과서와의 관련을 이제 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일단 근대 초기 국정교과서에는 군담소설, 그러니까 군기물이 중심이 됩니다. 아무래도 12세기 이후에 무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면은 무사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반면에 그 이전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해안시대, 그러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한 궁중 귀족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해안시대는 작품도 그렇고 인물도 거의 다루어지질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특히 이제 겐지모노가타리라고 해안시대 가장 대표적인 문학 작품인데 이것도 천황과 의 그런 이렇게 사생활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불경의 서다 혹은 천황의 일상을 다루는 것은 불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해안 시대의 작품들은 이 근대 초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서 배제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1885년에 교과서처럼 사용됐던 일본 소사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해안 시대의 그 항목으로는 후지와라노 미치나가 사람이 이제 해안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가 인물 권력자였던 인물인데 미치나가의 교만한 전행이 이제 왕정을 쇠퇴시켰다라고 하는 항목으로 해서 이 후지와라노 미치나가가 천황의 비로 딸을 3명을 시집을 보내고 외조부가 되어서 이제 섭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일신의 뜻을 태우고 교만한 호사스러움이 전대미문이다라고 해서
헤이안 시대의 이 석관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정치 형태인데 그 천황을 놔두고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대다라고 하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정교과서의 그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이제 학제가 만들어지고 뭐 자유편찬기, 검정교과서기를 거쳐서 이제 국정교과서기가 이제 패전 전까지는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수학생 전집이 수록 간행된 시기는 이 3기 국정교과서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라고 해서 그 일본 안에서는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도 풍부해지고 민주주의도 발달하고 자유사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교과서 안에서도 무슨 아동을 주인공으로 한다라든가 대화문이 늘어난다라든가 뭐 사파가 들어간다라든가 하면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시기였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게 이 3기였습니다. 근데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의 그런 긍정적인 면은 일본 국내에 있어서이고요. 사실 국외 대외적으로는 사실상 식민지 팽창 시기였고 그다음에 4, 5기로 이어지는 이런 파시즘이 강화되는 그런 시기의 그 흔적들이 역시 국정교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학생 전집이 아무래도 초등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읽을 거리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배경은 이제 수학생 전집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 기쿠치캉의 그런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보아야지 수학생 전집을 기획한 만큼 그 역사물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인물 단편이 아니라 이제 역사를 통사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수록을 한 게 이 초급용 일본 역사 동화집 상중 학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권의 목차인데요. 여기 보면은 메이지 시대 이후에 역사 교과서 방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언제부터 시작할까라고 했을 때 신무천황부터 시작을 한다. 그 전에는 이제 신대 시대라고 하고 이제 일대 천황인 신무천황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역사 동화집도 마찬가지로 신무천황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적의 이름은 이렇게 그 항목에서 제외를 시킨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이 와케노 기요마르는 나라 시대 말기 헤이안 시대 초기 정도의 충신의 거울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이제 도경의 이야기, 도경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뭐 신탁을 받아서 자기가 천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역모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도경이 이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상대 편에 있었던 와케노 기요마루를 항목으로 올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보면 신무천황부터 시작해서 사만정벌이 있고요. 와케노 기요마루가 해안시대 초기, 그리고 호겐 헤이지나는 해안시대 말기에 그 권력 다툼의 무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난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헤이안 시대에는 이제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쿠치칸 역사물을 굉장히 좀 좋아했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30년, 40년대에 출판이 된 건데 뭐 일본 합전담이라든가 신일본에서 같은 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역사물들을 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특징이 이제 헤이안 시대 기술은 거의 없고요. 그 흐름이 이제 일본 동아집 이렇게 역사 동화집과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어떤 부분에 기쿠치가 초점을 맞추어서 그 역사를 보았는가라고 했을 때 일본이 해외 진출, 이제 우리로 하는 해외 침략이 되겠죠.를 기준으로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그런 대외적인 사건들을 굉장히 주목하면서 역사를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민족의 본능의 하나는 해외를 향해 발전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제 에도 시대는 이제 쇄국 정책이 있었던 시기는 그 해외 지향적인 일본인의 민족성을 억누르는 정책이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은 이 수학생 전집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다룰 거는 이제 신공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급용 그러니까 일본 건국동화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일본 역사동화집의 이 신화랑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신공황후의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본 건국동화집은 고사기 이제 8세기 일본 신화
집인 고사기를 출전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건국동화집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형된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용면 자체에서는. 대신 이제 신공황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실 독립된 항목이 아니라 그 남편인 주아의 천황하고 그다음에 아들인 오진천황의 이야기 안에 포함이 되는 건데, 신공황후가 독립해서 여기 따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역사동화집에는 이제 고사기가 아니라 일본 서기를 출전한 이야기의 일화를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책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텍스트를 가지고 만든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신공황후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사만정벌이라고 하는 그 항목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큐슈 지역을 이제 정벌을 하고 신라를 향해서 오는데, 사실 내용면에서는 거기에 신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풍요로운 나라가 있다, 서쪽에 어떤 나라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나오는데, 이미 이제 사만 정벌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정벌을 하러 나가기 전에 바닷가에 가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고 바닷물에 머리를 씻으면서 이제 신에게 이제 신탁을 내려달라 그러면 하니까, 이제 머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양쪽으로 묶는 그 남자의 형상으로 머리가 묶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는데, 그래서 그 남장의 모습을 하고 전투에 나갔다라는 게 굉장히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학생 전집은 멀고 먼 곳에 여성의 몸으로 전쟁에 나가시는 것이라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생각됩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을 담기도 하고요. 그 서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서쪽의 신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공황후가 이렇게 독립된 항목으로 되는 거는 이미 이제 역사 교과서 19세기 말에 역사 교과서에서도 신공황후가 이렇게 독립해서 사파와 같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즉 이게 대외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것이 강조됐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신상 소학 국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요 헤어스타일입니다. 머리를 묶고 저 멀리에 이제 신라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파인데, 여기서는 바닷가에 나가 머리를 풀고 해수로 씻으시며 남자와 같은 미쓰라라고 하는 머리를 묶었다라고 해서 점을 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좀 빠져 있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랑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보고 싶은 게, 이제 윤현동화지 상권의 다지마모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4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이 다지마모리는 그 스위닝 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귤나무를 보고 싶다, 귤을 먹고 싶다, 뭐 이래갖고 이제 귤나무를 찾아서 머나먼 그 바닷길을 떠나 10년 만에 그 귤나무를 구해서 돌아왔더니 천왕이 죽고 그 무덤가에서 이렇게 무덤가에 귤나무를 바치고 슬피 울다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은 뭐 증기선은 물론 지도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목숨을 건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돌아왔는데 이제 천황은 죽고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지마모리 이 사람은 얼마나 가여운 사람인가요라고 하는 이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으로 쓰여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다지마모리가 좀 중요한 것은 1940년대 그 다이쇼 데모크라시 이후에 파시즘이 강화되던 시기에 이 다지마모리는 원래 신라 계통의 그러니까 도레인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서에 이 다지마모리 내용을 싣고 그 뒤엔 옛날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의 자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러니까 귀화를 했지만 그래도 일본인 못지않은 그런 충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 다지마모리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송학생 전집의 신화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초점이 되었던 신공황후 이야기라든가 다지마모리 같은 것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은 역사 수업, 그러니까 교과 과정은 이 소학교 5, 6학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게 윤현동화집
이고요. 거의 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읽는 수준의 유년 동화집과 그다음에 일본 역사 동화집이라고 하는 초급용의 이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점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과 과정 이후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교과 과정을 이미 이 수학생 전집에서는 다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좀 특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관련해서는요, 히데요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임진왜란의 원흉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만 강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출세의 대표적인 인물, 흑수저로 시작해서 일본 최고의 위치에 오른 인물이다. 그래서 에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서민의 영웅이다. 입신 출세의 영웅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런 그 그림책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우기요에라든가 무대극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태합기 물이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메이지 시대 이후의 근대에서는 그 출세 이런 거보다도 그 임진왜란이라거나 해외 진출의 영웅이다. 국가적 영웅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생 전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신일본 회사에서도 이제 히데요시를 되게 이렇게 크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외관이라든가 우리 외구죠. 그래서 국내 생산력이 외부를 향해 발전하는 사회적 현상이 이제 외부로 진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선 정벌은 국가적 통제 아래 행해졌던 것이고, 그리고 히데요시의 조선력은 갇혀있던 것들이 발흥한 일본 민족의 두 번째 해외로의 발전 열기의 클라이막스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가 아까 보셨던 신공항우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동화집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그 태압기물을 바탕으로 이제 개편을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은 히데요시가 조선 정벌을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가, 왜 조선 정벌을 했는지 이것도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일본 전국을 다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가야지라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동화집에서는 일본을 전국을 통일하기 이전에 이미 일본의 서쪽 지역을 정벌하기 이전부터 이미 주군인 오다 노부나게한테 저는 큐슈를 평정한 다음에 큐슈의 영공을 받아서 조선을 정벌하고 명나라로 가겠다라고 미리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럼 아까도 얘기한 그 태압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여기는 역시 그런 얘기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에도 태압기물에는 없고요. 이제 단순히 이제 노부나가가 히데요시에 대해서 저런 이렇게 통이 큰 자는 조선이랑 명나라 그다음에 인도까지도 치겠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혼잣말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데, 이 태압기가 아니라 조선 정벌기라고 또 다른 이제 임진왜란을 다룬 군기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노부나가한테 자신의 그 계획을 얘기했다라는 그 기록은 이 조선정보기를 출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미 그러니까 태압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텍스트를 수용을 해서 수학생 전집에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생 전집에 이제 수록된 문학 작품을 처음에 이제 다 고전 문학 작품을 다뤄봐야지 뭐가 있나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근대 초기에 교과서 편찬사라든가 그다음에 사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작품별로의 근대 수용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경 지식으로 있어야지만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수학생 전집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유가 이래서였나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학생 전집의 매증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인물 중심의 일화의 위인전이 좀 많았다. 그리고 교과서에 수록되는 내용과 기획 의도가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단편과 장편, 특히 이제 고전 작품을 장편을 그대로 좀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고전 작품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룬 거는 시누코 항우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는데요. 또 좀 중요한 인물이 이것도 역시 이제 쿠스노키 마사시게라든가 소가이 형제 이야기, 그래서 뭐 형제의 우애라든가 그다음에 부모에 대한 효, 그다음에 충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것도 교과서에서 근세 쪽에 좀 계속 다뤄지는 인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수학생 전집에 수록된 내용들이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도 좀 더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